안녕하세요. 중노학원 강화문 본점 김효진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기업 엔비디아, 그 엔비디아를 설립한 젠슨 황이 나온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왜 유명해졌냐? 바로 젠슨 황 때문이고요. 젠슨 황이 엄청나게 떼부자잖아요. 그 젠슨 황이 컴퓨터 공학, 엔지니어링 이쪽 파트 쪽으로 이노베이션 센터라는 그 센터를 건립을 함으로써 아주 그 컴퓨터 쪽으로는 지금 미국에서 거의 가장 큰 규모로 부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중에서도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엔지니어링 이쪽 파트 위주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그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 파트는 우리는 이제 그 전공 랭킹을 항상 보는데요. 60위권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대학에 갈 때 탑 100위권 이내를 선호하시고 목표를 많이 하시는데 67위, 63위 이 정도 순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위상이 너무너무 높아졌어요. 가시게 된다라고 하면 입학 요건도 우리가 그 좀 도전하기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 국자생 특별 전용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고 나서부터는 진입 장벽도 조금은 낮아진 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신이나 아니면 수능 그리고 검정고시로도 도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신 같은 경우에는 4등급이다 라고 하면은 바로 신입학으로 입학 전형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5등급이면은 패스웨이라고 해서 특별 전형 그 영어랑 본과랑 같이 섞여져 있는 프로그램으로 입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검정고시를 그 보는 학생들도 저는 많이 만나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제 검정고시도 받아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학부를 바로 입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검정고시가 80점. 그리고 만약에 그 영어랑 같이 하는 그 특별 전형 그 패스웨이로 가는 점수의 데드라인은 그 미니멈 점수는 죄송해요. 75점이세요. 그리고 이제 수능으로도 입학 전형이 가능하신데 수능은 그 다이렉트 신입으로는 5등급 그리고 패스웨이로는 6등급으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거는 이런 수능이나 내신이나 아니면 검정고시 플러스 우린 국제학생이니까 영어 점수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영어 점수에 따라서도 내가 바로 입학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패스웨이라는 그쪽 과정을 가서 영어랑 본과랑 섞어서 들어야 되느냐 이런 거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 이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이쪽이 왜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좋냐라고 또 물으신다면 예전에는 실리콘밸리라고 우리가 막 많이 얘기하고 실리콘밸리에 유명한 기업체들이 다 밀집이 되어 있었었는데 요즘에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체들이 다 여기 이 서부 코스트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옮겨가고 있는 추세예요. 예를 들어서 그 실리콘밸리는 이제 집값도 너무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다 이게 나오자 이런 추세라서 나온 기업체들이 선택하는 가장 가까운 근거지가 오레곤주예요. 그러다 보니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고 나서 취업률이 97%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런데다가 만약에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 쪽을 나온다라고 하면은 연봉 같은 경우에도 그냥 거의 1억 정도
예, 서부터 해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연봉을 되게 많이 따지는 여자예요. 그래서 연봉 센 거가 어떤 전공이지? 그리고 어느 대학을 나왔을 때 좋지? 이런 거 많이 따지는데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되게 희한하게도 이 컴퓨터 과학이나 이쪽으로 되게 유명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일론 머스크 아시죠?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자기네 회사에 있는 그 대학생들, 그 직원들을 뽑을 때 딱 두 곳에서 거의 뽑는데 그게 MIT랑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해요. 되게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놀랐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거기가 명문대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는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 졸업한 학생들의 위상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평균 연봉도 기본 다른 대학 출신들보다 2만 불이 높다고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 그 실습 그러니까 CPT라고 불리우는 그 학기중 실습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통 그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찾아서 하는 시스템인데 이쪽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캠퍼스 내에 미캅이라는 유급 인턴 회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보장된 인턴십을 제공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2학년 마치고 나서는 보장된 인턴을 6개월씩 끊어서 이렇게 6개월 인턴하고 공부하고 또 6개월 인턴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이미 내가 대학을 다니면서 인턴을 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고 인맥,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졸업하고 나서 취업률이 상당히 높을 수뿐이 없고요. 그리고 그 이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 인턴을 나갈 때도 보면 되게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듣던 기업체들 많이 나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바로 인근에는 20분 거리의 휴렛패커드 있고요. 그리고 대다수 나가는 곳들이 HP, 앱손, 인텔, 램 리서치, 온 세미컨덕터, 다임러 앤 가민 뭐 이런 유명한 기업체들로 인턴을 다양하게 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상담을 하면서도 내가 나이만 좀 적었다면 내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턴까지 나가고 그리고 이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을 졸업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스템 전공이라고 해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해가지고 스템 전공은 OPT라고 해서 그걸로 3년까지 미국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서 4년 정도 그 공부하고 그리고 그 4년 안에 또 학기 중에 인턴 실습도 하고 그 다음에 졸업 후에 3년까지 스펙을 쌓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 한국에서 내가 글로벌 기업 어디든 그 이력서 내는 데 있어서 경력자로서 당당하게 이력서 내실 수 있고 그리고 또는 이제 미국에서 좀 더 잘 풀렸다라고 하면은 뭐 H1B 비자 받고 뭐 영주권 이런 거 도전까지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이제 그 우리 학생들이 막 탑대학 막 버클리요, 뭐 UCLA요, 하버드요, 예일이요 이런 거를 너무 막 이렇게 선호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정말로 현실적으로 내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하고 또 졸업이 미국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학기 중에도 이렇게 학교가 서포트를 해줘서 내가 실습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그렇게 3년 동안 일을 하는데 지금 오레곤주가 지금 그 실리콘을 대체할 만한 실리콘 포레스트라고 불리울 정도로 너무나도 다양한 기업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취업까지 그러니까 내가 경력까지 딱 쌓고 돌아오고 유학 비용을 좀 많이 회수하고 예, 내가 쓴 유학 비용 다 회수하고 돌아오기에도 충분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저는 너무 강력하게 추천을 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가 또 너무너무 안전한 대학 도시거든요. 특히 이제 저도 이제 엄마다 보니까 여학생들 가지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는 이제 학생들이 얘기해요. 그냥 길거리, 골목을 그냥 걸어 다녀도 아무런 무서움이 없고 아무런 그런 그 걱정이 없다. 거기는 이제 그냥 다 학생들, 교직원들 위주로 그냥 다 사는 도시거든요. 코발리스라고 해요. 포틀랜드에서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데 완전한 대학 도시고 그리고 날씨도 너무 좋아요. 연중 그냥 가디건 하나 정도만 입고 다니면 될 정도로 별로 춥지도 않고 많이 덥지도 않고 이런 곳이라서 그냥 살기 좋고 그리고 물가 싸고 그리고 미국에서 학생들이 보통 차를 구매해가지고 다니는데 여기 코발리스는 차가 필요가 없어요. 대중교통이 무료예요. 학교에서 비버버스를 운영을 하는데 무료로 다 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갔을 때 유학 자금 학비가 지금 한 5,200 정도 들고 그리고 기숙사가 1,800만 원 정도 드는데 지금 여기에 근로장학생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예 심사를 받고 떠날 수 있어요. 근로장학생으로 뽑혔냐 안 뽑혔냐. 교내 알바예요. 근로장학생이. 근데 그 근로장학생을 뽑히면 한 2,6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주당 20시간 교내에서 알바를 할 수 있고. 근데 알바하는 거가 자리 어렵지 않아요? 이러는데 거기는 뭐 아예 규정이 돼 있어요. 학교가 교내에서 13%. 그러니까 1,200개 이상 좀 되는데 그 정도의 자리는 무조건 국제학생들한테만 줘야 된다는 그 규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맘만 먹으면 아르바이트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국제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있어요. 성적 장학금이 있어서 6,000불, 뭐 5,000불, 3,000불 이런 거 있어서 제가 이제 또 계산 막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교내 알바하고 그리고 6,000불 장학금, 성적 장학금 받았다라고 하면은 1년에 학비랑 기숙사비에서 그런 알바 그리고 장학금 빼면 3,600으로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정말 너무 저렴하게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실 수 있는 아주 최상의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신이랑 수능이랑 검정고시 하나의 카테고리라도 제가 말씀드린 그 조건에 맞으시는 분은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심사 다 사전 심사 한번 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